최근 반도체 업계에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바로 인텔의 거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게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냥 잡을 수 없는 신기루로 끝나버릴지 오늘 이 사건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 다들 들떠있을 바로 그날 반도체 업계에는 그야말로 얼음장 같은 찬바람이 쌩 하고 불었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한 줄짜리 뉴스였습니다. 인텔의 미래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18A 공정. 그런데 핵심 파트너인 엔비디아가 이 중요한 테스트를 갑자기 멈춰버렸다는 소식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적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이죠. 자, 그럼 이 소식이 왜 그냥 스쳐 지나갈 해프닝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뒤흔든 대형 사건이 됐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냥 단순한 고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무려 50억 달러. 인텔 파운드리의 미래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의 운명을 같이 하는 파트너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파트너십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이 갑작스러운 멈춤이 과연 인텔의 야심찬 부활의 계획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살짝 되돌려서 인텔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때 반도체 제왕이었잖아요, 인텔. 그들이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왕의 귀환을 알리겠다. 그야말로 모든 걸 건 승부수를 띄운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야심의 증거입니다. 4년 안에 5개 공정, 정말 파격적인 로드맵이죠. 인텔 7에서 시작해서 4, 3, 20A를 차례로 밟고 마침내 도달하려는 최종 목적지. 모든 기술력의 정수이자 이 원대한 계약의 활용정정이 바로 18A였던 겁니다. 아니 그래서 18A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복잡한 기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기존의 방식을 그냥 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리본팻, 파워비아 같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시도였거든요. 성능과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인텔의 비장의 무기, 바로 그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 뒤에는 인텔이라는 한 기업의 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칩스법을 통해서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111억 달러예요. 이건 그냥 인텔만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패권이 걸린 그야말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던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진 청사진 뒤에서는 이미 조금씩 쩍쩍 금 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치 수사관이 된 것처럼 그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인텔이 뛰어든 이 싸움판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파운드리 시장, 이건 TSMC라는 절대 강자가 무려 72%를 그냥 빡 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그냥 높은 산을 오르는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수직 암벽을 맨손으로 타야 하는 그런 도전이었던 거죠. 기술 경쟁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칩 성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바로 트랜지스터 밀도인데요. 인텔의 18A가 2억 3,800만을 목표로 할 때 경쟁사인 TSMC는 N2 공정에서 벌써 3억 1,300만이라는 숫자를 딱 내놓으면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첫째, 브로드콤 같은 초기 파트너들 사이에서 이거 대량 생산은 좀 어렵겠는데? 하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고요. 둘째, 목표 수율을 달성하려면 2027년은 돼야 할 거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흘러나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잠재 고객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인텔한테 자기네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설계 자산, IP를 선뜻 맡기기가 꺼려졌던 겁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인텔이 중국계 기업인 ACM 리서치에 장비를 테스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요. 미국 의회에서부터 이거 국가 안보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중국으로 기술 넘어간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험난한 시장, 기술 격차, 내부의 불안감,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과연 어떻게 12월 24일 엔비디아의 그 결정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춰지게 됐을까요?
결국 엔비디아가 테스트를 멈춘 이유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텔의 18A 공정이 애초에 약속했던 그 성능과 수율, 바로 그 핵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거죠. 그동안 위태롭게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젠가 블록이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정말 칼 같았습니다. 이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투자자들의 신뢰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주가는 곧바로 뚝 떨어졌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시장이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한 위기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테스트 중단이 그냥 뚝 떨어진 사건도 아니었어요. 불과 몇 주 전인 12월 3일에 인텔이 갑자기 주요 사업부 분사 계획을 없던 일로 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줬었거든요. 이 두 사건이 연달아 빵빵 터지면서 인텔의 미래에 대한 물음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자, 이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선 인텔. 이들에게 남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인텔의 파운드리라는 그 원대한 꿈은 이제 재탄생의 서막을 여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붙잡을 수 없는 신기루로 사라지는 걸까요? 이제 인텔 앞에는 아주 선명하게 갈리는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관적인 길은 어떻게든 18A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대형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서 TSMC의 아성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왕의 귀한 시나리오죠. 반면에 비관적인 길은요, 이 기술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결국 파운드리 사업이 자기 식구들 칩이나 만들어주는 수준에 머무는 좀 초라한 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인텔의 18A라는 거대한 야망. 과연 파운드리 제국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닿을 수 없는 신기류로 역사 속에 기록될까요? 이제 그 답은 전적으로 인텔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의 벽을 넘고 한번 돌아선 시장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